오늘은 처음으로 남산골에 있는 갤러리에 소풍을 나왔습니다. 작가이자 구독자인 최재석 작가님의 전시에 대해 인터뷰하고 제가 느끼는 작품에 대한 진솔한 취재를 하고자 합니다. 최재석 작가님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끔씩 성공하는 작가는 허풍도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지식과 열정을 지니고 차근차근 그의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페 대원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을 남산에 와서 지금 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작가에 대한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최재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우선 일본에 유학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건축가로서의 경력도 있고, 교육자로 건축인데, 꼭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나? 작가가 되기 전에. 건축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보면은 몽드리안적인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되게 수직선, 수평선의 그렇죠.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몽드리안 그림을 접하면서 몽드리안 그림을 조금 더 확장하고 뭔가 이거를 변형시키면 건축 도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드리안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 생활을 30년 했고요. 그리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이 회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제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몽드리안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변형하면 확장하고 축소하고 또 더 뭔가 병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색채하고 그리고 색채 이론, 그 색채가 건축하고 어떻게 믹서가 되는지, 색채가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 말씀 나오셨으면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미술과 그 다음에 건축, 이 두 지금 직업을 다 경험을 하시고 지금 이제 살아오셨어요. 작가님이 보실 때 미술과 건축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거의 저는 한 통속이라고 보거든요. 건축에서 그림을 빼면 하나의 물리적인 요소밖에 안 되는데 건축에 미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보거든요. 중세시대에 바울 휴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공동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은 조금 실리적이고 미술은 조금 창의적이라고 할까? 현실하고 뭔가 좀 괴리가 있어갖고 서로 매치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 게 화가나 작가들이 건축적에 많이 좀 협력을 해서 하나의 건물을 작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공이라든가 분야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되면 우리 도시 환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건축과 미술이 서로 완전히 합쳐질 수는 없지만 상호간의 어떤 그런 보충 관계가 되고 연결고리가 돼서 어떤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작가님의 그 작품들에 대한 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더 몬드리안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것을 갖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런데 반대로 또 한 면에서 보면 작가님만이 갖고 계신 다른 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제 그림을 보면 저거 몽드리안 그림이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문제 없나요? 문제 있죠. 몽드리안 똑같이 그리면 몽드리안 그림만 보면 되지 몽드리안 그림 뭐하러 그리냐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몽드리안 그림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축 디자인 요소하고 몽드리안 그림하고 공통분모가 그림들 체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장에 가면 바코드 있잖아요. 수직선의 면을 좀 차이가 나서 수만 가지의 상품을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직선이지만 그 어떤 차이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작품을 처음에 보면 몬드리앙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최재석 작가도 말씀하신 대로 몬드리앙의 그리드는 그가 단연간 그림을 그리겠다는 희망의 오랜 동기부여이자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제 그림도 이제 같이 좀 믹서를 해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직선적인 요소하고 직선적인 요소를 빼뜨리는 사선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어떤 선과 선의 간격을 좀 더 변형을 시켜서 그림 안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개입을 시켜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이번 전시에서 그게 몽디렌을 좀 타입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다음 단계는 뭘까? 네. 그렇죠? 몬드리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그리드가 안 나왔죠. 네. 처음에는 나루를 시작을 해서 아, 예, 다시 변형되고 변형되고 예, 변형돼서 예. 결국은 네. 도시로 넘어가는 것 같은 네. 저는 그리드가 네.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거 설명을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펀드멘털한 몬드리앙에서 네. 최 작가님의 어떤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저 플레이버가 과연 어디서 뭔가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셨나? 그 앤디 홀이 얘기하는 게 아주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느 그림을 관람자 봤을 때 그 뭔가 새롭다 얘기하는 게 새로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그림이 어딘가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해서 내 것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시도한 것이 블랙 스퀘어입니다. 검정은 모든 것을 삼킨다. 블랙 스퀘어를 이번에 어떻게 좀 조정을 할까? 블랙 스퀘어하고 인간의 죽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인간이 병들었을 때 그 뭔가 그 세상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한번 담아보자.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이제 여쭤본다면, 아, 즉, 이 전시 자체가 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작가님이 처음에는 몬드리앙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네. 영감을 받았다면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았지만 네. 이제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하는, 네. 뜨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날아서 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활공을 하는 거에 대한 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예.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세계에 빠져들면서 세간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싶게 하거든요. 그냥 보면서 즐겁고 뭔가 서로의 선과 명들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갤러리 가면 굉장히 정숙하고 네. 굉장히 뭔가 그림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빼고 싶거든요. 그냥 와서 그림 재밌구나.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림을 이렇게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지향하고 싶어요. 이런 멋진 연출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블록 게임을 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블록들의 색깔을 보는 즐거움, 그리고 탁하고 내는 소리를 갤러리 공간에 울리도록 작가는 행복을 배려했습니다. 작가님 한번 그러면 작품의 그 작품 하나를 가장 말하고 싶은 작품 한 점을 먼저 한번 보러 가시죠. 그의 최신작들을 보면 몬드리앙의 영감을 기반으로 하지만 확연히 미술을 사랑하는 건축가로서의 그의 경험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후기 몬드리앙의 작품들이 복잡한 도심을 나타내는 외적 공간이었다면 작가 최재석의 작품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적 공간은 물론 인간 내적의 공간을 묘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그림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저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세상에 나오면 준비, 정중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늙어서 고독하고 뭔가 외롭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 소통을 하고 싶은, 그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구, 희망 이런 것들을 그 외부하고 내부와의 어떤 관계. 저희 사각형은 제한적인 것,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와라는 말이 있듯이 그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갤러리는 작가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일까요? 인스타 안에는 몇 년 동안 작가님이 연구하신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작가님의 발전 가능성, 현재의 완성도, 그 다음에 조형미, 그 다음에 모던함,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서 제가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작가님이 작업실에 가서 실질적으로 작품을 제 눈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최재석 작가도 말씀하신 대로 몬드리앙의 그리드는 그가 단연간 그림을 그리겠다는 희망의 오랜 동기부여이자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몬드리앙의 그림에서 직선과 그리드라는 기하 형태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기하 형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시각 요소가 아닌가 느꼈다고 하는데요. 일생을 건축가로서 살아온 것이 몬드리앙과 좀 더 가깝게 공감을 느끼게 된 듯합니다. 물론 작가를 한 점의 작품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작가로서의 과정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시를 관람하는 것은 작가가 만든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작업 과정을 목격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미술을 보는 관점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호함을 감추려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난해한 용어로 작품을 포장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직하고 겸손하면서도 조금씩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는 최재석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쉽고 자유롭게 다가가길 바란다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며 제2의 인생을 찾는 그의 행복한 출발에 응원을 하며 영상 마칩니다. 오늘 전시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